200% 갔을 때 절대 정리하지 않고 그때 또 더 사더라고요. 근데 이 알트코인은 진짜 막 오르다가 미친 듯이 빠지거든요. 굉장히 그냥 뭐 클릭 몇 번에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난이도가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알트코인 불장 말씀하신 대로 올 여름 혹은 하반기 다가왔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아무래도 이제 매매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자 전략, 그러니까 장기 투자보다는 매매 트레이딩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 이 책에서 보니까 세 가지 매매 전략을 세워 놓으셨네요.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뭐 자산을 좀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장기적으로 가져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런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 중심의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선별을 해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출시되는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리서치를 해서 초반에 이제 저렴할 때 샀다가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불장 때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럴 때 좀 이제 엑시트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놔야죠. 이렇게 안 좋고 쌀 때 샀다가 네네. 오르면 그냥 팔자. 네네. 근데 그렇게 파는데 이제 내러티브 중심이면서도 좀 좀 펀더멘털이 강한 코인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더리움은 수익률이 높진 않을 거예요. 그런 거는 높진 않을 거고 굉장히 수익률이 뭐 100% 200% 되는 코인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하죠. 네. 네. 근데 그 투자 전략 가운데서 보니까 뭐 기관의 포트폴리오를 훔쳐라. 이건 우리 앞 시간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요. 네네. 그 따라하기는 하는 거니까 탈중앙화 거래소의 유동성을 확인해라. 네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기관 투자자는 투자했지만 그 내막을 알 수는 없잖아요. 얼마에 투자했고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보기가 힘든데 이 디파이 사이트라고 해서 그 실제 그 예치된 금액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뭐 대표적으로 뭐 디파이 라마 같은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뭐 이더리움 체인이 얼마하고 그 신생 체인들이 성장률이 막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수치총 뭐 100위권에 있다가 갑자기 뭐 70위권, 50위권, 40위권 뭐 몇백 프로씩 오르는 그런 코인들이 있어요. 네. 그런 코인들을 보다가 그런 코인의 어떤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하죠. 그런 체인을 만든 코인을 좀 오르기 시작할 때 샀다가 시총 굉장히 높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좀 삼을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살 때 우리가 정말 좋은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네네. 뭐 이건 어떤 투자 그 섹터든 아니면 산업이든 종목이든 네. 싸게 잘 사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있다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에서 그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그 NVRBC 차트라는 뭐 그런 차트가 있는데 그걸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뭐 1, 뭐 2, 3, 4 이런 차트들이 있는데 그 지금까지 왔던 것 중에서 뭐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비트코인 채굴, 그 시장 가격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얼마에 샀을 때 좋은 가격인지를 알려주는 초보자가 활용하기 굉장히 좋죠. 거기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도 괜찮은 타이밍이다라는 지표를 일단 확인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알트코인을 좀 선별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사기 좀 힘든 가격을 나타내는 지수가 있어요. 그때는 사는 게 좋지 않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비트가 많이 올라서 그 가격대가 정점을 찍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그 정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다른 알트들을 선별해서 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는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싸게 샀어요. 네네. 이제 또 잘 팔아야 되잖아요. 비싼 네네. 가격에. 이 네네. 매도 타이밍 정하는 거. 네. 이거를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 뭐 어떤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 매도 타이밍은 사실 그 본인이 정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보면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 이게 매도 타이밍이 힘든 게 내가 정해 놓더라도 그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 뭐 알트코인은 보통 뭐 한 100% 200%를 보고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200%를 목표가를 정해 놨어요. 근데 보면 제가 보니까 200% 실제 가는 내가 잘 골라가지고 잘 가면 사람들의 반응이 대부분
200% 갔을 때 절대 정리하지 않고 그때 또 더 사더라고요. 사가지고 더 올라갔을 때 이제 더 기대가 커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근데 이 알트코인은 진짜 막 오르다가 미친 듯이 빠지거든요. 이게 우리 주식에서 네. 보면은 네. 추세 매매, 추세 네네. 추종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신고가 돌파하고 아, 이럴 예. 때 막 따라붙어서 네. 더 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코인은 좀 위험하겠네. 코인 좀 위험하죠. 아, 그런 전략이 안 된다. 네, 그런 전략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뭐 다른 얘기인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시장이 막 이렇게 활활 타오를 때 그때부터 미친 듯이 빠져서 완전히 이제 꺼져버린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자기가 목표가를 정해놓고 그게 됐을 때는 그냥 잊지 말고 그냥 바로 정리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더라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코인에 너무 이렇게 뭐 주식도 코인과 주식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 코인은 더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철저하게 코인은, 예. 매수 매도 신호 예. 나오면 신호 다. 나오면 자기가 정한 그 금액 되면 그 엑시스를 해서 갈아타는 게 중요하죠. 역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맞는 거죠. 그것도 예.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매수 시점에서 이제 계속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적정 시점에서 이제 내가 이제 매수가를 정해가지고 이 밑으로는 계속 사겠다 해서 산 다음에 어느 이제 목표가 정해놓고 그 이상 되면 이제 내가 정리하겠다 해서 뭐 다 정리 못하더라면 그래도 미련이 남거든요. 막 그렇죠. 200%, 300% 되면 시장이 굉장히 사람들이 거의 이제 약간 신념에서 약간 종교처럼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더 간다고 하고 실제 더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흔들리니까 그럴 때 최소한 이제 원금이라도 다 찾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좀 이제 굴릴 수 있겠죠.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락업 해제가 네. 알트코인 투자의 핵심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 락업이라는 것은 실제 그 VC들이 그 투자를 해서 그 락업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 따라서 시장에서 이제 많은 물량이 던져지니까 그들이 이제 팔 수 있으니까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차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이 좋고 근데 또 재미난 것은 그 락업으로 풀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그 트렌드를 이끌고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으면 그 VC 물량 락업이 해제가 되고도 더 오르는 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락업 해제라고 해서 그 이제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코인이 별로 안 좋았어요. 차트가 계속 안 좋았는데 그럴 때 락업 해제가 있으면 더 이제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군요.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건 근데 그러한 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도대체 이 홀더들이 누가 있고 우리 소위 주주들이 네네. 누가 있느냐를 어떻게 확인하죠?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은 이제 코인마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뭐 크립토 랭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프로젝트의 락업 해제가 언제 있고 지금 VC가 얼마나 물량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 가능하고, 그리고 코인별로 뭐 이제 스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스캔 사이트 들어가면 코인은 이제 블록체인으로 투명하니까 물량을 지금 누가 얼마큼 가지고 있고 이 물량이 어디로 옮기는지도 실시간으로 다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코인 투자를 진짜 진하게 하는 분들은 그런 이제 이동 내역들도 다 추적해가지고 보고 그런 것들을 또 알려주는 봇들도 있어요. 지금 뭐 여기서 자금 이만큼 옮겨갔다.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이제 뭐 텔레그램 같은 데서 구독해서 좀 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에어드랍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에어드랍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추구했다가 네. 쪽박 차신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일단 에어드랍은 공짜로 토큰을 주는 거예요. 공짜로 토큰 주는 건데 에어드랍이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진짜 무료로 시작해서 에어드랍을 받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돈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프로덕트가 나왔을 때 이 서비스가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검증을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사전에 테스트넷 같은 것을 해서 이 프로덕트를 이제 검증을 해주면 사용을 해주면 그 사용한 대가로 그 서비스가 나왔을 때 사용자들에게 에어드랍을 해주는 이건 이제 무료 코인 에어드랍이죠. 이런 것들은 뭐 손실은 하나도 없죠. 그렇죠. 뭐 공짜로 받았으니까, 네, 공짜로 어떻게 받았으니까. 되든 상관없죠. 네, 그런 이제 에어드랍이 있고 또 어떤 에어드랍은 뭐 예치작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 생태계 레이어 2라는 게 있는데 레이어 2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신생 체인이니까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이더 자산이 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있죠. 근데 이더 자산을 우리 레이어 2를 믿고 넘겨준 사람들 일부든 많이든 그럼 이 넘겨준 그 이더 자산에 대비해서
그 레이어 2가 이제 출시될 때 얘네들의 토큰이 있거든요. 네. 그 토큰을 그 예치한 금액에 대비해서 에어드랍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레이어 2에 넣으면 내가 예를 들어 이더를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레이어 2에 10개 이더를 예치를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토큰이 나왔는데 10개 예치한 사람한테 에어드랍으로 이제 주는 거죠. 예, 우리가 소위 주식에서 말하면 무상증자 같은 그거랑 약간 비슷할 수 비슷하죠.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비율만큼 네. 그 가지고 있는 개수의 비율만큼 얼마 네. 주는 거잖아요. 더 네네, 추가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주는 거니까 이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받는 거고. 그리고 그거 플러스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면 또 활동한 대가로 또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무료로 주는 에어드랍이 있고 어떤 금액을 투자해서 받는 에어드랍이 있고 그런 두 가지로 이제 나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책에서 제가 이거 보고 눈이 확 떠졌는데 네. 영원으로 1억 원을 만드는 전략 네. 에어드랍을 통해서 네네.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전략이에요? 가능합니다. 우리 저 PD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데. 그 책에 이제 구체적으로 다 적긴 했는데 책을 좀 통해서 심플하게 보시면 좀 돼요. 설명해 심플하게 주시면. 하면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이제 어떤 프로덕이 나오기 전에 사전 테스트넷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테스트넷을 이제 열심히 한 사람들, 열심히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한 사람들이 에어드랍을 받는 거죠. 근데 이런 맞아요. 테스트넷을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직업처럼 매일 네, 매달 직업처럼 내겠네. 매일 하면 1년에 1억은 벌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활동이라는 거, 테스트 활동이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활동이라는 게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SNS 활동도 있고 홍보. 네, 홍보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디파이 사이트라고 했잖아요. 예금하고 대출하고. 근데 어떤 서비스들은 이 예금과 대출에서 더 발전적인 서비스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솔라나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에 이런 테스트넷 참여자들을 모집하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테스트넷을 열심히 참여해서 뭐 버그가 있으면 버그도 리포트 해주고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공헌을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에어드랍을 이제 많이 해주고 공헌을 많이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는 이제 많이 주지 않죠. 근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까다로워지긴 했는데 그 기준을 보통 공개하지 않아요. 뭐 이런 활동을 하면 주겠다 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리스크를 감안하고 내가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좀 선별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뭐 100만 원, 어떤 것들은 잘 되면 뭐 1000만 원, 어떤 것들은 진짜 에어드랍만으로도 굉장히 큰 금액을 이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합쳤을 때 뭐 1년에 1억 정도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직업처럼 하는 거네.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역시 이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에어드랍 한다, 뭐 네네. 모집한다,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알려주는 네.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또 네. 이거 신뢰할 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만 잔뜩 시키고 안 주면 또 안 되니까. 네네. 어떤 채널들이 있습니까? 사이트나? 채널들이 이제 뭐 제 유튜브에다 가끔 올리고 제가 뭐 코인드랍이라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도 뭐 무료 에어드랍, 뭐 유료 에어드랍 나눠서 거기서도 이제 볼 수 있고. 근데 그거 좀 더 나아가서는 뭐 크립토 랭크라는 좀 공신력 있는 여기 보면 그 에어드랍 리스트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 팀하고 정보들을 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영어 사이트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하고 이런 이제 에어드랍을 알려주는 뭐 텔레그램 사이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처음에는 뭐 제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에서 좀 보시고 이제 조금씩 하시다가 이제 점점 발전해서 본인이 이제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나아가는 단계까지 이르면 이제 1년에 한 1억 정도는 가능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사실 준비할 건 없어요. PC만 있으면 됩니다. PC만 있고 처음에 이제 이게 에어드랍도 난이도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굉장히 그냥 뭐 클릭 몇 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난이도가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실제 내가 만약에 돈이 하나도 없다. 뭐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시간이 많다 이런 분들은 진짜 직업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직업적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직업적으로 하기보다는 간간히 하면서 에어드랍 작업을 하면서 뭐 소소하게 용돈도 벌고 뭐 재테크 정도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런칭되기 전에 미리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 투자 어떤 대상을 선별하는 목적으로 볼 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드랍 사이트들이 나왔을 때 테스트넷을 해보면 좋은 사이트들은 테스트할 때 굉장히 잘 되거든요. 네. 근데 좀 이상한 잘 안 되는 사이트는 하다 보면 막 버벅거리고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판별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좀 거르고 해서 좀 괜찮다 싶은 사이트들은 이것이 서비스가 런칭되고 토큰이 나왔을 때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도 에어드랍 작업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그 여러 가지 형태로 네. 투자할 기회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 크든 작든 어쨌든 네네. 돈을 벌 기회는 있다. 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군요. 네네. 그러자면 먼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아, 네. 근데 이 코인 저희가 주식 이게 자꾸 이제 저희가 워낙 저희는 주식 채널이다 보니까 네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 네.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차트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네. 공부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종목 네네. 분석, 네. 뭐 매출, 뭐 사업 아이템 뭐 이렇게 네네. 이 코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될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인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요 책에도 쭉 썼지만 일단 이 코인 시장 전체를 일단 한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적었고 그래서 코인 시장이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솔라나하고 차이가 뭔지 그 밑에 레이어 1은 뭔지 그 다음에 뭐 데비라는 건 뭔지 그 시장을 전체를 쭉 한번 이해를 하고 나면 시장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 예를 들어 업데이트 차트 보면 어떤 건 엄청 오르고 어떤 건 엄청 떨어지고 이게 그러면 그 오르는 거에 올라타면 거의 손실이거든요. 알트코인은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 그렇게 하죠. 저도 처음에 저는 2018년도에 처음 투자를 했는데 막 어떤 건 몇백 프로 막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타면 어느 순간 빠져 있고 타면 빠져 있고 이래서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조금 시작했는데 그렇게 이제 개별로 보면 이게 분석이 잘 안 되고 전체 시장을 봐서 펀더멘탈이 있고 그 위에서 내러티브가 존재하고 시장을 이끄는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예를 들어 내가 뭐 알트코인 언제 투자해야 돼? 쉽게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비트가 예를 들어 어제 대비해서 오늘 올랐어요. 한 뭐 10%. 그러면 오르는 사이에 알트는 무조건 그 타이밍에서 더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가 빠질 때는 알트는 더 빠지니까 그때는 좀 이렇게 좀 보류해야 되고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 주식시장은 전혀 다르죠. 주식시장은 뭐 삼성전자가 쭉 올랐다고 다른 것들이 다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뭐 물론 이제 대장주에 그건 있겠지만 근데 유의시장은 대장주가 존재하고 모든 차트는 비트코인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차트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 트렌드 그러니까 시장 가격도 중요하고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요소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지 투자에 이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이 코인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때로는 주식시장을 넘어서는 하나의 투자 대체 수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아직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네, 오늘 말씀해주신 이러한 내용들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이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족한 거, 더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자, 이제까지 알트코인 레볼루션 책의 저자시죠? 김동환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